자, 이제 삼각함수야. 삼각함수는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를 좀 떠올리자. 뒤쪽에 여기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가 나오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하는 거 보려고 이거 보는 건 아니고 음, 길이가 달라지더라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길이의 비, 길이의 비가 달라지지 않는 한은 길이가 달라도 사인, 탄젠트, 코사인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 길이가 달라도 변하지 않는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길이의 b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결정했다. 라는 걸 알고 가보자. 그래서 우선은 일반각이 나오는데 일반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선은 OX라는 반직선, 기준선을 주고 이 기준선을 시초선이라고 정의하고 그 다음 이 시초선으로부터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은 이렇게 도는 건데 반시계 방향은 이쪽으로 도는 걸 양의 방향으로 하고 이걸 동경이라고 부르는 거야. 동경. 음. 시초선과 동경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 오히려 시계 방향은 음의 방향. 그래서 각도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그래서 60도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고 마이너스 300도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그래서 이 각의 크기, 안쪽 각의 크기는 같은데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네. 우선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각비에서는 90도 이하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제는 이거를 좌표평면으로 확장하고 싶은 거거든. 좌표평면에서는 360도까지 나오잖아. 그래서 그 360도까지 나오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야. 근데 그냥 360도만 깔고 가느냐? 그게 아니고 더 돌아가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가보자. 시초선 OX는 고정이 돼 있을 때 여기 시초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동경은 하나로 정해지잖아. 그런데 이 동경각 30도라는 건 이제 좌표 평면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한 바퀴 돌고서 30도일 수도 있고, 그지? 두 바퀴 돌고서 30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두 바퀴 돌면서 이게 30도 방향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750도이든 390도든 다 같아. 이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는 그게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XOP의 크기 중 하나, 이거를 알파도라고 할 때 동경을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360도, 한 바퀴잖아? 를 몇 번 돌고 나서 알파도에 있다라고 나타내는 거지. 이거를 일반각이라 그래, 일반각.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3도에 대한 일반각은 360도를 몇 번 돌았는지는 몰라. 정수야. 그런데 143도 방향에 있다라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930도 해볼까? 930도는 360도를 두 번 돌면 이게 720도지. 그리고 나서 210도만큼 더 간 거지.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 바꾸는 거는 음, 여러분들이 좀 연습해 오시고 그 다음에 좌표축에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의 각으로서 동경 위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예를 들면 780도 같은 경우는 360도 두 번 돌고서 60도, 360도 두 번 돌고 60도잖아. 그러면은 어쨌든 동경이
60도 방향에 있는 거지. 그럼 1, 4분면의 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예를 들어 이거는 뭐 2, 4분면, 그지? 이거는 3, 4분면 이런 식으로 각도를 좌표 평면에서 그려봄으로써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호도법. 호도법이라는 건 새로운 각도 표기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아까 삼각비에서 내가 얘기했지. 삼각비에서 중요한 건 길이가 달라져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비, 비만 일정하다면 삼각함수의 값이 변하지 않았거든. 여기서도 음,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길이를 갖는 호의 길이, 반지름이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일 때의 각, 반지름이 2일 때 여기가 2인 중심각, 이거는 일정할 거거든. 자, 반지름이 1일 때 호의 길이가 1, 반지름이 2일 때 호의 길이가 2. 이때 중심각의 크기는 일정하거든. 이거를 새로운 어떤 각도 표기 방법으로 쓰고 싶은 거지.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중심각의 크기,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중심각의 크기, 이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라디안, 1라디안으로 정의하고 싶은 거지. 라디안. 새로운 각 표현이야. 잠깐 요거를 좀 더 설명한다면, 우리가 반지름이 R일 때, 반지름이 R일 때,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가 R이라면, 이렇게 하지 말자. 호의 길이가 R일 때, 대 전체 원주 2파이 R은 호의 길이가 R일 때 중심각 크기는 알파지. 일 때 2파이 R, 전체 원주에 대한 중심각은 360도.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세울 수도 있지. 호의 길이가 R일 때 중심각은 알파도, 호의 길이가 전체 2파이 R일 때 중심각은 360도. 이렇게 세워도 되지. 뭐 이거든 상관없어. 그래서 이거가 교과서 표현이니까 교과서 표현을 풀어보면 이렇게 2파이 R 알파도가 R에 360도 R 지워주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알파도는 2파이분의 360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약분. 그럼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나오네. 자, 이렇게 파이분의 180도라고 나온 각, 알파도. 지금은 알파도라고 나오는데, 파이분의 180도라고 나온 이 각을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이거를, 알파도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이렇게 정의하는 걸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만약에 반지름이 1이라면 호의 길이는, 여기가 반지름이 1이라면 호의 길이는 파이잖아. 여기가. 그런데 여기서부터까지 각이 180도지. 이렇게 생각하면 1은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도 간단히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1라디안은 180도 나누기 파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여기서 계산해보면 되겠지? 여기 얘를 아래로 얘를 위로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1도. 자,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야.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자, 요거. 그래서 약 57도 정도라고 나오는데, 뭐, 참고로 알아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호도법을 쓸 때에는 라디안 단위를 생략하고 써.
그래서 여기 보면 3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어라 그러면 30도를 호도법으로는 1도가 180분의 파이잖아. 그럼 30도는 여기다 30을 곱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180분의 파이에다가 30을 곱하면 아이고 6분의 파이네. 그지? 이렇게 원래는 라디안을 써야 되는데 라디안을 쓰지 않고 6분의 파이라고 쓴다는 거지. 근데 또 이 30도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자, 잘 생각해봐. 단위원이 있는데 30도는 하나, 둘, 하나, 둘. 얘가 파이잖아. 전체 호의 길이가 파이지. 파이는 180도였잖아. 그치? 파이를 몇 등분 했지? 6등분 했잖아. 그지? 30도는 6등분 한 것 중에 한 각이니까 6분의 파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쉽게 변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파이가 180도라는 개념으로 정확히는 파이 라디안인데 파이가 180도다. 그럼 파이가 180도니까 180도를 3으로 나눴어 60도.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 파이는 180도야. 3으로 나눴어? 그럼 한각은 60도. 이런 식으로. 자, 파이는 180도야. 그런데 이걸 3등분 했어. 하나, 둘. 그럼 한각은 몇 도? 60도. 얘는 60도. 이런 식의 개념으로 들어가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 제대로 해볼게. 우선은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야. 그럼 3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일까? 3분의 파이에다가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면 되겠지? 자, 60도.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야. 처음 할 때는 여기 지금 표가 막 잔뜩 있잖아. 이런 걸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 30도, 45도, 여기 없는데 60도. 숙제야 해봐야 돼. 그 다음 120도, 135도. 요것도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요건 냅두고 그대로 하면 되고 210도, 225도, 225도 이런 것들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330도 이것도 한번 해보고 알았지?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EM파이 2파이 자 파이는 몇 도야? 파이는 180도야 그럼 2파이는 360도야 즉 360도를 n번이지 2파이를 n번 돌고 세타 일반각 표현이지 예를 들어 3파이는 2파이를 한 번 돌고 파이 180도 한 번 더 갔다는 얘기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 연습을 해보고 이거에 따라 호도법에 따라서 이제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도 구하는 식이 더 간편하고 더 단순해지는 거야. 여기 지금 보면은 설명 조금 읽어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이야. 중심각의 크기 세타, 호의 길이가 L. 일 때, L 대 이 호의 길이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세타는 전체 2파이 R, 그지? 2파이 R 대 2파이 R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2파이지. 이렇게 나타낸다면 내각은 외각. 그래서 2파이 L은 2파이 R 세타 나눠주고 L은 R 세타. 이렇게 공식이 하나 만들어지네.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구해? R 세타의 곱으로. 호의 길이 L은 R 세타의 곱.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지금 원의 넓이에 대한 이만큼, 즉 너네가 부채꼴의 넓이 구할 때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 중에서 360도분의 세타 이렇게 해서 구했거든. 360도에 대한 그 중심각의 크기 이렇게 해서 구한 것처럼 똑같이 구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S에 대한 전체 넓이는, 그러니까 부분 대 전체는 부분의 각에 대한 세타 대 2파이 전체 각. 따라서 S는 요거 지워주고, 그지? 2분의 1 R제곱 세타. 요렇게. 그런데 R 세타는 L이야? R 세타는 L이야? 2분의 1 RR 세타. R 세타는 L이야? 2분의 1 RL. 이렇게도 쓸 수 있지. 그래서 호의 길이 L은 R 세타,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L. 자, 여기 초반에 조금 새로운 개념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각이니 호도법이니